안녕하세요, 여러분. 당뇨 진단받으시면 보통 어떤 말씀을 들으시나요? 이제 평생 약 드셔야 해요. 당뇨는 한 번 생기면 절대 낫지 않는 병이에요.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2형 당뇨 환자분들 중에 무려 60%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혈당을 정상 범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일부 환자분들은 아예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에서는 당뇨병 완화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에요. 바로 매일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비결을 특히 아침 식사를 중심으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아침이 그렇게 중요할까? 먼저 우리 몸이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깊게 잠들어 있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우리 몸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의학적으로는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잘못된 아침 식사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확 치솟게 되는 거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무려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침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당뇨 걸릴 확률이 30%나 낮더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아침을 잘 먹으면 점심, 저녁 혈당까지도 안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에서는 제2식사 효과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아침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효과가 하루 종일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아침을 거르거나 잘못 드신 분들과 제대로 드신 분들의 하루 혈당 패턴을 비교해 봤더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침을 제대로 드신 분들은 점심, 저녁 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니까 당뇨 관리의 첫 단추는 바로 아침 식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아침은 정말 위험해요. 자, 그럼 어떤 아침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식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흰빵에 잼 발라서 드시거나 아침에 떡국 한 그릇 또는 흰죽에 설탕 넣어서 드시는 분들. 바쁜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에 우유 부어서 후다닥 드시거나 달콤한 라떼나 주스로 아침을 대신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혈당 지수라는 게 엄청 높아요. 혈당 지수라는 건 그 음식이 우리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흰빵은 75, 떡은 85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포도당이 100이거든요. 거의 설탕 먹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막 분비해요. 큰일 났다. 빨리 혈당을 내려야 해. 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혈당이 또 확 떨어지면서 2에서 3시간 후에 배고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가 달콤한 걸 찾게 되고 이런 패턴이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점점 둔해져요. 인슐린이 또야? 나 이제 지쳤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당뇨가 악화되는 주요 원인이에요. 의학에서는 혈당이 180을 넘어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우리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서 합병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눈 질환 같은 무서운 합병증들 말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10년간 추적해 봤더니 합병증 발생률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혈당을 지켜주는 아침의 보물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아요. 그럼 이제 좋은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3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혈당 관리의 보물들이에요. 첫 번째 보물은 계피예요. 계피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계피가 왜 당뇨에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계피에는 메틸하이드록시찰콘 폴리머. 이름이 어렵죠? 간단히 MHCP라고 부르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2013년에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니까 계피를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이 공복혈당이 평균 24 정도, 당화혈색소가 0.36%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당화혈색소 0.36% 감소라는 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작은 숟가락 반 정도, 그러니까 2g 정도면 충분해요. 오트밀에 살짝 뿌리거나 사과에 계피 가루 뿌려서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1에서 2g 정도만 드시고 만약에 간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그리고 계피도 종류가 있는데 실론 계피가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더 안전해요. 마트에서 살 때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보물은 사과식초예요. 사과식초는 정말 신기한 식품이에요. 어떻게 신기하냐면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사과식초를 조금만 드시면 식후 혈당이 확 줄어들거든요. 사과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아세트산이 우리 위에서 음식이 너무 빨리 소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천천히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또 하나 더 신기한 건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도와줘요. 쉽게 말해서 혈액 속의 당분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2004년에 나온 유명한 연구를 보니까 밥 먹기 전에 사과식초를 드신 분들이 식후 혈당이 19%에서 34%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물 1컵, 그러니까 200ml 정도의 사과식초 큰 숟가락 하나나 둘 정도 타서 밥 먹기 15분 전에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너무 시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으시면 더 드시기 좋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과 사과식초, 허브 조금 넣어서 드레싱 만들어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위산 과다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치아 범랑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대로 드시거나 드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보물은 귀리예요. 오트밀이라고 하죠. 세 번째 보물은 귀리예요. 귀리는 정말 완벽한 혈당 관리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리의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해요. 그래서 다른 음식들, 특히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주는 거죠. 의학 연구에서 베타글루칸을 하루에 3g 이상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했는데 귀리 50g 정도면 약 2g의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번 정도 드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베타글루칸이 위에서 부피를 늘리면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오래 보내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아침에 오트밀을 드신 분들과 시리얼을 드신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오트밀을 드신 분들이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고 점심도 더 적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귀리를 선택하느냐예요. 마트에서 파는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을 많이 해서 혈당 지수가 높아져요. 대신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세요. 조리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혈당에는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오트밀을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트밀 자체는 맛이 심심하니까 견과류나 씨앗류를 넣어서 고소함을 더하시고 베리류나 사과 같은 과일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세요. 그리고 계피를 살짝 뿌리면 더 맛있고 혈당에도 좋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 혈당 잡는 아침 식사 원칙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누구나 혈당 안정적인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탄수화물은 적당히 먹어라예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이에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데요. 첫째로는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나가게 해줘요. 둘째로는 인슐린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해줘요. 셋째로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구체적으로는 체중 1kg당 1.2g에서 1.6g 정도 드시면 돼요. 60kg 성인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6g 정도인데 아침에는 그중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에서 30g 정도 드시면 돼요. 25g이 어느 정도냐면 달걀 3-4개나 두부 한 모 약 300지의 절반 또는 생선 한 토막 정도예요.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의 45%에서 50% 정도로 하시고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현미, 귀리, 통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의 마법이에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인데요. 채소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해줘요. 2015년에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순서로 드신 분들이 일반적인 순서로 드신 분들보다 식후 혈당이 25%에서 30% 정도 덜 올라갔다고 해요.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신기할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는데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세 번째 원칙은 저항성 전분의 비밀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팁인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밥이나 감자, 고구마를 끓여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전분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걸로 변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일반 전분처럼 빨리 소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요.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혈당 지수가 20%에서 30% 정도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드시던 밥이나 감자가 혈당에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실제로 해보시면 맛도 괜찮아요. 약간 쫄깃한 식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번째 원칙은 식사 시간의 중요성이에요. 아침 식사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고려할 때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에 아침을 드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고 인슐린도 더 효율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을 너무 늦게 드시면 점심시간과 간격이 짧아져서 하루 식사 패턴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 원칙은 산성식품의 활용으로 새콤한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식품들이 우리 몸에서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줘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성식품을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레몬즙 같은 경우는 물에 짜서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들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친화적 오트밀 레이피이에요. 재료는 롤드 오트 40g, 견과류 한 주마몬드, 호두, 땅콩 등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50g 정도, 계피가루 살짝, 무설탕 플레인 요거트 100g, 그리고 치아시드나 아마씨 한 스푼 정도예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트를 물이나 무당 두유에 끓여서 죽처럼 만드신 다음 견과류와 베리류, 계피를 넣고 마지막에 요거트를 올리세요. 치아시드나 아마씨는 고소함과 오메가3를 더해줘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8g, 단백질이 15g 정도 들어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혈당 지수는 45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 고단백 콩 샐러드예요. 이건 정말 혈당에 안전한 식단이에요. 삶은 콩류 100g 정도로 병아리콩, 검은콩, 렌틸콩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싱싱한 채소들인 상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을 잘게 썰어서 넣으세요.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정도 넣으시고요. 드레싱은 사과식초 2스푼, 올리브오일 1스푼, 마늘 다진 것 조금, 소금 후추로 간하시면 돼요. 여기에 파슬리나 바질 같은 허브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 식단의 혈당 지수는 25 정도로 매우 낮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준비하기도 쉬워서 바쁜 아침에 좋아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한국식 아침 식단이에요. 현미와 귀리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지은 밥을 작은 공기로 하나 정도, 여기에 나물 반찬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같은 것들을 2 내지 3가지 정도 드시고요. 단백질로는 두부찌개나 된장찌개 또는 생선구이 한 토막 정도 드시면 돼요. 김치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먹는 순서예요. 나물 반찬부터 먹고 찌개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신 다음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혈당 지수가 45 정도로 적당하고 우리가 익숙한 한식이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말에 시간이 좀 있을 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브런치 스타일 식단이에요. 통밀빵 한 조각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주시고 그 위에 삶은 달걀이나 스크램블 에그를 올리세요. 옆에는 방울토마토와 오이 같은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고요. 여기에 사과식초 드레싱을 뿌린 채소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토스트를 드시면 돼요.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해주고 통밀빵은 정제된 흰빵보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에 부담이 적어요. 이 식단도 혈당 지수가 50 정도로 적당해요. 자, 이제 실제로 실천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과 추가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인의 혈당 반응을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혈당 측정기를 하나 구비하시고 식사 전과 식사 후 이 시간에 혈당을 재보세요. 식사 전 혈당과 비교해서 40에서 50 mgdl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그 식단은 본인에게 적합한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재시는 게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한 달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패턴이 보일 거예요. 약물 복용자 주의사항으로 현재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식단이 좋아지면서 혈당이 안정되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자칫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몸도 우리 입맛도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첫 주에는 아침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두 번째 주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보시고 세 번째 주에는 단백질량을 늘려보시는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도 적고 지속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요.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세요. 혼자서 다른 음식을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뇨가 없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식단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고 설득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2형 당뇨는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는 것을 봐왔어요. 당화혈색소가 9%에서 6%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게 되신 분들, 합병증 위험에서 벗어나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국제당뇨병연맹에서도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당뇨병 완화가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거든요.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아침 식사 개선만으로도 당화혈색소를 0.5%에서 1%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이상, 신장 질환 위험을 35% 이상 줄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당뇨약 드시고 계시다면 식단 바꾸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혈당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 몸무게가 급하게 빠지거나 저혈당 증상으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들이거든요.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격려도 하면서 함께 건강해져 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정말 큰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아침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먹는 순서를 바꿔보시거나 오트밀에 계피를 뿌려보시거나 사과 식초 물을 한 잔 드셔보시거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아침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